저는 항상 유머 강사 1호라는 타이틀 앞에 주부 우울증을 극복하니에요. 너무 우울했거든요. 결혼했고 4년 동안 우울증에 빠져서 거의 한 25kg 눈만 남았어요. 이게 눈. 저를 보고 여러분들도 꼭 꿈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가정주부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고 대학 강의를 하고 많은 CEO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눈만 감으면요 내일 아침에 뜨지 말아야지 이랬어요.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했던 거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이거를 누구한테 해줘야지, 그러려면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지, 또 태도를 어떻게 해야지 이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생활에 유사한 유머를 구사하는 게 억지 웃음이 아니어서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도서관학과를 나왔는데요. 미팅에 딱 나갔더니 토목과 학생이 나왔어요. 저를 보고 인상을 팍 쓰면서,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인상을 팍 쓰면서, 과가 무슨 과예요? 도서관학과인데요. 책 정리하는데 4년씩 공부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건 무슨 과인데요? 토목과? 아, 뭐 박는데 2년 빼는데 2년 이랬거든요. 그게 재밌었는지 후배들 사이에서 이게 입에서 입으로 퍼지기는 했지만 또 순발력 자체도 노력하면 돼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허겁지겁 출근했는데 사무실을 딱 열었더니 벌써 사장님이 나와 계셔요. 어머, 사장님 언제 나오셨어요? 나 62년 전에 나왔다. 너 이렇게 늦을 때 때려쳐 이러면요 입 이렇게 나오면 절대로 기분 좋게는 못하거든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느끼게 하는 겁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서영가라고 이렇게 국어 시간에 배웠는데요. 협을 발기다래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와 자리 보니 다리가 네이어라.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네 것인고 본디 내 것 이것만하면 빼앗긴 걸 어쩌리. 둘하는데 이불 밑에 다리가 4개 있으면 살인도 나겠죠. 그런데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네 것인고 본디 내 것 이것만하면 빼앗긴 걸 어쩌리. 오히려 상대방이 무릎 꿇고 빌었다는 처형가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뚜껑이 열려 열이 풀풀 나 이럴 때 오히려 유머를 활용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느끼게끔 하는 게 저는 유머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유머를 선택을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한 번은 중국집에 자장면을 시켰는데 돌이 나왔습니다. 야, 주인 바꿔. 뭐야, 자장면에 돌 나왔잖아. 그랬더니 이 사장님께서 어머 축하드려요.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돌이 이벤트겠습니까? 그런데 고객의 입장에서 어차피 돌 나온 거 탕수육 한 그릇 먹는 게 낫고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불만 고객을 탕수육으로 입막음하는 게 낫다는 거죠. 텐텐의 원리에 의하면 고객이 내 곁을 떠날 때는 10초밖에 안 걸리지만 그 고객을 다시 오게 하는 데 10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또 조 지라드의 250대 1의 법칙을 보면 사람 한 사람 뒤에는 250명의 인맥이 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만스럽게 만들면 250명 때 야 저기 맛없으니까 가지마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유머, 활용할 수 있는 유머를 가지고 어느 장사든지 재미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처음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고 났더니 여기저기서 강의가 들어왔답니다. 기사가 모시고 가서 뒤에서 들으면 박사님은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해 하시더래요. 박사님, 제가 그동안 박사님 모시고 다니다 보니 30번을 넘게 들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웠는데 아직은 박사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저랑 옷을 바꿔 입으시고 뒤에서 좀 주무시면 어떨까요? 자는 정말 틀리지 않고 잘할 수 있는가? 네. 옷을 바꿔 입고 뒤에서 박사님이 이러고 주무시는데 기사가 열심히 강의라고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가 터지는데 맨 뒤에서 질문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갑자기 졸고 있던 박사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기사가 태연하게 웃으면서 참 좋은 질문 하셨네요. 그 정도의 질문이라면 제 운전기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기사 일어나서 대답을 해 드리지 이런 거예요. 기사가 아인슈타인 박사님 얼마나 대답을 잘하겠습니까? 유명한 일하거든요. 하나 더 예를 들면요. 처칠은 재담가로도 유명한데 국가적인 부탁을 하려고 미국을 방문해서 호텔에서 막 샤워를 하고 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방문했대요. 띵동 벨을 누르니까 수건을 돌돌 말고 딱 문을 여는 순간에 수건이 흘러내렸대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나 영국 수상은 미국 대통령에게 숨기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랬대요. 그 얼굴에 누가 화를 내겠습니까? 네, 이런 일화를 많이 암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이요, 거의 뭐 저랑 비슷한 세대인데요. 정말 앞만 보고 자식들 가르치고 키우느라고 우리가 이게 노후 대책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했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앞만 보고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애들 가르쳤는데 앞으로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지? 생애 설계라든가 은퇴 설계가 나온 지 불과 한 10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벌써 내가 60이 넘었네? 어쩌다 보니까 내가 퇴직이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은퇴 설계 강의를 지금 7년째 나가고 있는데요. 들으시는 분들이 초창기에는 은퇴를 2년, 3년, 길어야 5년 앞둔 분들인데 그분들이 강의 피드백에 이런 강의를 진작 들었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셔서 지금은 이제 은퇴나 퇴직을 8년 아니면 10년 앞둔 분들이 이 과정을 들으셔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건강도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65세 이상 되면요 매달 들어가는 의료비가 41만 원으로 나왔어요. 물론 자료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이럴 때 돈 잘 벌고 이럴 때도 의료비로 41만 원 나가는 건 굉장히 큰 돈인데요. 65세 돼갖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41만 원이 의료비로 나간다는 건 큰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건강, 또 세 번째도 갑자기 외롭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 나 친구할래 이렇게 안 되거든요. 만남은 인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이다 그 말을 좋아합니다. 인연이 있어서 만나긴 만났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가 지속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 이제 제 친구들이 거의 이제 은퇴를 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직도 활발하게 지내는 친구를 보면 제2의 일을 가진 분들이에요. 제가 은퇴 예정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은 있는 돈 쓰려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있는 돈만 쓰고 살겠다 이런 분들은 없어요. 은퇴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하루에 6시간 일하고 한 달에 150만 원은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75%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일거리라도 하시는 분들은 좀 생활이 활발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돈을 버는 건 아니더라도 봉사활동, 자기개발, 취미생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를 움직이려면 봉사라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동안 내가 받은 거를 사회에 환원을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통해서. 네, 봉사에 대해서 좋은 말이 있는데요. 테레사 효과라고 있습니다. 일명 슈바이처 효과라고 하는데요. 선행을 베푸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면역체가 올라가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과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을 베푸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면역체가 올라가는 현상.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봉사할 거리가 없으시면 거리라도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이래요. 돈에 상관없이 일한다면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누우면 죽고 일어나면 산다. 한의사 선생님이 하시던 얘기인데요. 자꾸 움직이는 게 좋다.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건강해지고요.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고 새로운 데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가에는 일상적인 여가와 진지한 여가가 있는데요. 일상적인 여가는 가벼운 여가, 진지한 여가의 키워드는 성취감입니다. 뭔가를 배워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제2의 갖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거 이어서 할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수입은 옛날 같지 않더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성취감이 있다. 또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있을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는 자원봉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저 혼자 살았겠어요. 누군가의 도움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 보면 노인 일자리 강의도 제가 하는데요.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은퇴 후에 집에 있으면 할아버지 소리 듣는데 여기 오면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수입에 상관없이 하니까 용돈벌이는 되면서 여기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갖고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기만 한 거는 그 순간은 좋지만 남는 게 없다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 이왕이면 봉사를 하고요. 내가 취미생활 하더라도 누군가와 같이 이렇게 영향력 있게 나눠줄 걸 취미생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뜨개질 하는 게 취미다 이러면 뜨개질을 배우고 싶은 사람 모아갖고 방에서 뜨개방을 조그맣게 해서 같이 뜨개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붓글씨 쓰는 게 취미다 이러면 배우려는 애들에게 붓글씨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취미지만 남들과 함께하는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누는 삶도 굉장히 보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서 단순히 취미를 끝내지 말고 거기에 어떤 목적성을 부여해라.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이런 목적을 갖게 되면 뜨개질을 열심히 배울 수 있거든요. 막연히 취미생활 하고 싶다가 아니라 목적성을 좀 두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친구 관계에서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밥과 같아서 늘 필요한 친구. 두 번째,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세 번째, 질병과 같아서 피해야 할 친구래요. 사람이면 무조건 좋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좋아하시지 말고 질병과 같아서 피해야 할 친구는 바로바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우리 만나지 마 이러시지 말고, 만나면 반갑게, 안 만나면 굳이 연락하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저도 만나서 매일 부정적인 친구, 누구 헐뜯는 친구, 징징거리는 친구는 상대방 모르게 저 혼자 마음에 정리를 해놨어요. 걔만 만나면 정말 에너지가 넘쳐. 걔만 만나면 정보를 얻어. 걔만 만나면 왠지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이런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매일 징징거리는 친구는요, 내 에너지까지도 뺏어가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특히 아침 동안은 기분 좋은 사람과 해라. 물론 그러려면 나도 그분들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서로가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항상 유머 강사 1호라는 타이틀 앞에 주부 우울증을 극복하니에요. 너무 우울했거든요. 결혼했고 4년 동안 우울증에 빠져서 거의 한 25kg 눈만 남았어요. 이게 눈이 흘러내릴 것 같다가 막 이럴 정도였는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저희 은사님이 저를 몰라고 씩 지나가시는 거예요. 체중이 워낙 많이 빠져서. 그래서 제가, 교수님, 누구세요? 저 박윤옥인데요. 너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꼴이 이게 뭐냐. 저는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3년 동안 과 대표했고요. 볼링부 회장했고, 결혼하면서 제가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면 애 둘 낳아서 그냥 편안히 가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애도 힘들게 했지만 남편하고 저랑 성격이 너무 안 맞았어요. 남편이 어느 날 들어와서, 야, 능력 있는 여자 만났다고 했는데 넌 쓸모가 없어 이런데요. 그 쓸모가 없어라는 단어에 여기가 뚝 맞은 것 같았어요. 아마도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이런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하는 유머가 있는데요. 어떤 남편이 돈을 잘 버는데 들어와갖고, 넌 어떻게 돈 하나 벌어볼 줄을 모르냐? 내 친구 와이프는 한 달에 210번대 100번대 계속 남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당장 뭘 하기에는 가진 재주가 없으니까 이랬는데, 남편이 이제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돈을 버는데 우리 아내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우리 아내가 제가 돼서 출근하고 전 아내가 돼서 집에서 편안히 쉬고 싶습니다. 알았느냐? 야! 해서요. 아내가 남편 돼서 출근하고 남편은 이제 아내가 더 청소합니다. 청소하고 나면 빨래해야죠. 빨래하고는 설거지해야죠. 설거지하면 또 밥해야죠.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일 시간이 없더래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 다시 남자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어머, 어쩌냐, 너 어제 임신했다 이랬대요. 쌍둥이나 임신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무조건 뭔가를 준비하라고 해요. 행운은 노력이 기회를 만났을 때 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유머를 뿌린 거예요. 하루에 180장씩 140일을 매일매일 다른 내용으로. 목적은 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이런 표정을, 입꼬리 올라가는 표정을 만들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다른 내용으로 180장씩 140일을 뿌렸어요. 그때는 컴퓨터가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써서 프린트해서. 그런데 이것이 곳곳에 막 방송을 타기 시작합니다. 큰 가방을 든 여자, 유머를 전하는 여자 해서 27년 전에 어느 날 제가 갑자기 강사가 된 거예요. 저는 처녀 때 꿈이, 학교 다닐 때 꿈이 강단에 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단에 서지 못하고 직업 훈련을 해서 강의하면서 헤드헌터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우연히 돌린 거, 열심히 돌린 거밖에 없어요. 일요일도 쉬지 않고 돌렸어요. 또 이렇게 유머책에서 재밌는 걸 쪽지에 적어다가 그걸 책상에 앞에 앉아갖고 재밌게 제 나름대로 각색을 하는 거예요. 요럴 때 요런 말을 쓰면 더 재밌겠다. 요럴 때 이렇게 하면 더 재밌겠다. 이렇게 각색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요. 그게 결국은 지금도 머릿속에 단어만 들으면 다 유머가 나오거든요. 그거가 제 인생을
인생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저를 보고 여러분들도 꼭 꿈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가정주부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고 대학 강의를 하고 많은 CEO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눈만 감으면요 내일 아침에 뜨지 말아야지 이랬어요.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저 스스로도 강사로서 철 들고 인생에 겪을 거 안 겪을 거 다 이제 겪고 내려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지난 얘기를 강의 중에 하면 전혀 고생 안 했던 얼굴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제는 내가 마음의 극복을 완전히 했구나 이런 생각하죠. 네.